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if, nested if, ifs, sum if, average if, count if 등등 이런 거를 다 조건부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건부 함수 시리즈를 이 영상 하나로 기초를 탄탄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f 함수는 뭘까요? 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랑 만족되지 않았을 때 값을 다르게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자,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됩니다. if를 쓰고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조건을 먼저 넣습니다.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반환되어야 할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반환할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할 거고 90점 미만이면은 불합격을 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여기 G열에 점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게 9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시킬 거고 90점 미만이면은 불합격을 시킬 거예요. 그럼 if를 쓰고 여기 있는 점수가 90점 이상일 때 이게 우리의 조건인 거예요. 이제 쉼표를 누르고 이게 만족했으면은 우리는 합격이라는 문구가 뜨게 할 거고 다시 쉼표를 누르고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즉 시험 점수가 90 미만일 때는 우리는 불합격이라고 뜨게 할 거예요. 이러면 끝이에요. 지금 평가 점수가 이 사람은 85이기 때문에 불합격이 떴고요. 이거를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간단하게 나오죠? 90 이상인 사람만 이렇게 합격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볼게요. 이번에는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70점 이상이면 미, 그리고 그 외에는 재시험. 이렇게 뜨게 해볼 거예요. 자, 아까 함수를 갖고 와볼게요. 아까 우리는 90점 이상이면 합격, 90점 미만이면 불합격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 불합격 부분을 조금 더 잘게 쪼개보자고요. 이제 90점 미만인데 80점 이상이면 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불합격 자리에 우리는 if 함수를 한 번 더 써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80점 이상이면 우가 나오고요. 80점 미만이면 어떤 것이 나올지 이제 또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쪼개보자고요. 이번에는 또다시 if 함수를 써서 이번에는 70점 이상이면 미가 나오게. 그리고 70 미만이면 우리가 무엇을 반환을 할 거냐면 재시험이라는 단어를 반환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중첩 if 함수입니다. 영어로는 nested if라고 합니다. 자, 실제 예시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if 여기 평가 점수가 90 이상이면은 우리는 수가 나오게 할 거고 만약 90 이상이 아니라면 어떤 값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값을 우리는 한 번 더 쪼갤 거예요. 90 이상이 아니면서 if 80 이상이면 이 점수가 80 이상이면은 우리는 우라고 할 거고 80 이상도 아닐 때 우리는 한 번 더 조건을 써줄 거예요. 즉 80 이상이 아니면서 이번에는 이 점수가
70 이상일 때는 미를 줄 거고, 자, 이제 마지막 반환되는 값이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값은 제시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괄호가 3개 열려 있죠? 그럼 이렇게 3번을 닫아줍니다. 이 사람은 85기 때문에 우가 나왔고요. 이거를 쭉 내려보면은 70 미만인 사람들만 이렇게 제시험이 뜨는 게 보입니다. 네스티드 if가 옛날에는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수식을 쓰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엑셀 2019 버전 이후부터는 엑셀이 새로운 함수를 개발해냈어요. 바로 이렇게 if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ifs 함수라는 게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ifs 함수는 이 nested if랑 결국에는 동일한 값을 반환을 해주고 원리도 비슷한데 조금 더 가독성이 좋고요.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됩니다. ifs 첫 번째 조건을 넣고 그 조건이 만족됐을 때의 값을 넣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또 넣고 두 번째 조건이 만족했을 때의 값을 넣고 이렇게 쭉쭉쭉 조건을 원하는 만큼 넣다가 마지막에 앞에 있는 어떤 조건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값을 이렇게 true라고 쓴 다음에 기본값을 써줍니다. 이 true의 의미는 ifs 함수는 첫 번째 조건부터 차례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false면 즉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으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되지 않으면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차례대로 탐색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앞에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마지막에 true라고 넣음으로써 이제 마지막 값만큼은 만족하였으니 마지막 기본값은 반환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true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으로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실제 예시로 들어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조건으로 이번에는 ifs 함수를 써볼게요. ifs 조건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평가 점수가 90 이상이면은 우리는 수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조건을 넣는 거예요. 또다시 이 점수가 이번에는 80을 넘으면 우. 세 번째 조건을 이번엔 넣습니다. 여기 있는 점수가 70을 넘으면 미. 근데 앞에 있는 세 개를 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true, 다음 값만큼은 참이다 이런 뜻이고요.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기본적으로 반환해야 할 값은 제시험이겠죠. 자, 이번에는 지금 괄호가 하나밖에 안 열려 있죠? 그래서 한 번 닫아주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쭉 끌어다 볼게요. 자,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 2019 이상 쓰시는 분들은 ifs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엑셀 2013이거나 엑셀 2016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nested if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순 if 함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sum if, sum ifs, average if, average ifs, count if, count ifs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용하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sum if는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돼요. sum if를 쓰고 괄호 안에 우리가 조건을 찾을 조건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를 설정을 해줘요. 예시로 바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영업 1팀의 매출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업 1팀입니다.
영업 1팀을 만족하는 매출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은 영업 1팀을 찾는 거예요. 바로 해볼게요. sum if. 자, 처음에 이 조건을 찾을 범위를 선택하라고 했죠. 조건은 이 범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서 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조건이 뭐예요? 조건 1. 영업 1팀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영업 1팀을 선택을 해주고요. 최종적으로 무엇을 합할 거냐? 우리는 매출을 합산할 거기 때문에 매출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쉼표를 붙여볼게요. 영업 1팀의 총 매출 합계는 이게 더하면 39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sum ifs는 뭐냐? 말 그대로 ifs,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영업 1팀의 총 매출 합계를 구해볼게요. 이제는 조건이 두 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조건은 서울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영업 1팀이어야 돼요. 그럴 때는 조건이 두 개 이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sum ifs 함수를 써줍니다. sum ifs 함수의 골격은 살짝 달라요. sum if는 우리가 조건을 찾을 범위를 먼저 넣었고 합계를 구할 범위를 나중에 넣었다면은 sum ifs 함수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구할 범위를 순차적으로 넣어줍니다. 이것도 바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조건이 두 개 있기 때문에 sum ifs를 쓰고 여기 가이드가 나오죠. 처음에 sum range를 쓰래요. 자, 합산을 구할 범위는 뭐예요? 우리는 매출을 구할 거기 때문에 매출의 열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의 범위를 쓰래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서울을 찾는 거였잖아요. 서울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이 지역이라는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다시 쉼표 누르면 이번에는 조건 자체를 설정을 하래요. 조건은 서울이죠. 이 범위에서 서울을 찾을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써주고요. 우리는 영업 1팀을 찾을 거기 때문에 부서라는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쉼표 누르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찾을 건지 이 범위에서 우리는 영업 1팀을 찾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서울에 살면서 영업 1팀인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줘요. 지금 한 명밖에 없네요. 이 한 명이 120만 원 매출이 나온 거예요. 이 average if도 sum if랑 굉장히 비슷해요. 골격도 다 비슷한데 합산 대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영업 2팀의 평균 평가 점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은 영업 2팀을 찾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average if를 쓸게요. average if 어디서 영업 2팀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부서 열에서 찾을 건데 무엇을 찾을 거냐면 자, 이제 조건을 써야 돼요. 영업 2팀을 찾을 거예요. 평균을 구할 범위. 우리는 지금 평가 점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평가 점수열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82.6 정도가 나왔어요. 참고로 여기 소수점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소수점을 좀 줄이고 싶으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소수점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average ifs를 볼게요. 지금은 서울에 살면서 영업 1팀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벌써 조건이 두 개가 됐어요. 첫 번째 조건은 서울에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영업 1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verage ifs도 평균을 구할 열을 먼저 기입하게 됩니다. average range, 즉 우리는 점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점수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쫙쫙 넣으면 돼요.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서울이죠. 이 서울은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 지역에서 찾을 거고 이 지역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서울을 찾을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부서죠. 부서 중에서 영업 1팀을 찾을 거예요. 그럼 서울에 살면서 영업 1팀인 사람의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카운트 if는 더 쉬워요. 카운트 if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몇 개 있냐, 그거를 그냥 세는 거예요. 골격도 더 간단합니다. 카운트 if 쓰고 괄호 안에 조건 범위를 넣고 그 조건을 써주면 돼요. 서울에 사는 사람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조건 하나 있죠? 서울. 그러면 count if 어디서 구할 거예요? 조건을 구할 범위는 지역이겠죠? 여기 지역에서 서울 사는 사람만 구할 거예요. 4명이 있네요. 이번에는 조건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영업 1팀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돼요. 조건이 2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count ifs를 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는 여기 부서에서 영업 1팀을 찾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평가 점수가 이거는 텍스트로 제가 쓸게요. 80점 이상인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2명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로 그냥 표현을 했는데요. 텍스트로 표현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 넣는 거 아시죠? 이거를 만약 요 셀이랑 연결을 하고 싶어.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쓰기가 싫고 여기 나와 있는 셀과 연결을 하고 싶다면 이제 쓰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일단 이거를 80으로 바꿔줄게요. 최소 만족해야 되는 점수가 80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count ifs 부서에서 영업 1팀을 찾을 거고 점수에서 이제 80 이상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등호랑 여기 셀이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등호는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텍스트랑 셀을 연결할 때는 이 AND 표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나오죠?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영업 2팀이면서 출근 시간이 9시 이후인 사람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지각한 사람들이죠. 여기는 우리가 조건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영업 2팀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9시 이후여야 돼요. 자, count ifs를 써서 해볼게요. count ifs 첫 번째 조건은 여기 부서에서 영업 2팀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출근 시간이 9시보다 여기 9시보다 커야 돼요. 자, 등호는 따옴표 안에 그리고 AND 표시 후에 셀을 넣어주면 됩니다. 한 명이네요. 한 명이 지각을 했어요. 2분이 지각을 하셨네요. 자, 어떠셨어요? 조금 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오늘은 조건부 함수 시리즈를 하나의 예제표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함수들만 잘 써도 업무가 훨씬 빨라집니다. 혹시 추가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제 카페에 이렇게 연습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연습 파일이랑 답변까지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서 실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